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일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의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흐름 짚어주세요. 오늘장은 기존의 시장의 그 주도주였던 주식들이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산, 그다음에 이제 우주항공, 그죠?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원전주 관련된 주식들도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고, 조선주들, 그다음에 전력주들, 이런 주식들도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존에 11월 5일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시장에서 좀 중심에 올랐었던 섹터들이 한 5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하고 이제 우주항공,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우주항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들도 오늘 한번 좀 쉬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력주들도 좀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선주들도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일부 버티는 주식은 있었거든요. 현대미포.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차익 매물 욕구가 조금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 이 화해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면서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주식들은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좀 단연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고요.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에버다임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개 가운데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 전쟁 관련되어서 이게 마무리가 좀 되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걸로 시장에서 컨센이 좀 형성되어 있는 주식들, 이들 주식이 오늘은 다크호스로 좀 올라온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좀 눈에 띕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 시장에서 맏형 역할을 했었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한 3%대 조정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 같은 주식이 장중에 9% 가까운 급등 흐름이 있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주식들도 일부 좀 반등은 좀 시도를 했으나 좀 상승폭은 좀 제한되어 있었죠. 왜냐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11만 원 회복을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SKC가 살아나다 마느니까, 그죠? 반등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이 연결고리가 이제 끊겨지는 이런 흐름이 배터리에서 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이 그나마 좀 괜찮기는 했는데 대형주들만 괜찮았어요. 삼성전자가 한 58,300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한 버텨주는 정도 흐름이 나왔는데, 뭐 삼성전기나 LG전자도 이제 플러스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이닉스하고 항상 시세가 연동됐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등 나온 것도 없는데 오늘 4% 조정이 나왔고,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한 주식들이 또 빠지죠. 이스페타시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주들에 대한 일부만 좀 살려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폐지가 되었었을 때 그게 이제 너무 주가에 큰 악재로 좀 반영을 했다. 이게 이제 다시 재부각되면서 자동차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한 2% 반등이 나왔고, 기아 같은 경우나 현대모비스도 이제 일단 좀 반등 시도하는 흐름들이 일부 나와서 오늘은 수출주들 가운데서 뭐 좀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견조했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좀 약세였지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우리가 전통적인 수출주 가운데 대형주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좀 플러스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어제 13%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10% 급락이 나오면서 리아캠이나 이제 ABR 바이오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고, 삼천당 제약이 전저점 깨지면서 투자 심리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이제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시장 대비 좀 버텨주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바이넥스나 에이스팜 이렇게 좀 버티려고 하는 주식들도 좀 일부 있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 거에는 좀 제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 관세와 관련된 걱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세랑 상관없는 주식들 가운데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애들이 뭐 그냥 한 2%대에서 한 1%선 정도, 이 정도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좀 펼쳐진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시장 상황을 훑어주셨는데 여기에서 또 투자 판단에 의미 있는 시그널을 줬던 종목군이라든지 그리고 아마도 시장에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그동안에 잘 갔던 조선방산 우주항공이 완전 꺾이느냐, 지금 위기이냐 기회냐 이 부분이 의견이 분분한데 전문가님 시각 알려주세요. 분분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시장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방산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하나 에어로나 현대 로템이나 LRG 재래식 무기 쪽을 하지 말고 하나 시스템이나 한국항공 우주나 그죠? 요런 걸 하면 된다. 근데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요런 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HVM 이런 거 2만 원 깨지면 이런 거 관심 갖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식 무기 쪽이 아니라 첨단이나 스페이스 X 쪽 관련된 자금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구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분 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선주는 좀 따라가지 말고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거 좀 이제 조정 좀 기다리자는 이야기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게 현대 미포조선을 이야기했죠. 근데 얘가 제일 낫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그죠? 네,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고 전력주는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안주로 좀 이야기해드린 것 가운데서 원전주 이것도 영웅놀이 할 때 필요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웅놀이 할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력이에요. 이거 에너지 어디서 채웁니까? 그래서 BHI 이런 거 좀 따라가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종목 하나 찝어드렸잖아요. 얘네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되어서 벌써 지금 한 10,000원 올랐네. HD 현대건설기계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그때가 한 5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현대 에버다임 다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흐름이 나왔고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주식으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럼 바로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되어서는 알테오젠보다는 키워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 쪽으로 저는 무게중심이 점점 옮겨가고 있다라는 관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살아나야 되는 게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살아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11만 원. 그죠? 이거 제압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배터리 올라가는 척 하고서 윗골이 나고 밀리니까 욕심 내려놓고 기대를 크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었다고. 아니나 달러 11만 원 회복 못하니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납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반포가 아파트가 올라갔으면 여의도가 올라가야 그 다음에 마포가 올라가고 나머지 지역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돈의 기본 생리입니다. 낙수 효과. 이걸 절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주식으로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정도만 그나마 시장 대비 견조한데 얘도 이제 낙폭과대로 이제 좀 버텨주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이야기 했는데 당최 모르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막상 주식 하다 보면은 이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주식 등락 나오면 못 하겠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제가 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돈 됩니다. 자, 2,400대, 이 2,400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냐면 2,400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용청산이었어요. 뭐였다고요, 여러분? 신용청산이었다고. 그러니까 신용청산이 나온 주식들을 보면서 그네들 투매 때만 공략하는 게 제 전략이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1등주 위주로. 2,400대. 그래서 2,500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2,500대 넘어가면서 신용청산 금액이 1.2조 정도 나오면서 일단 한 고비는 지나갔다. 그럼 2,500대는 이 중요 키워드가 바뀌는 겁니다. 신용청산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뭘로 바꿔야 되냐? 이것도 똑같아요. 네 글자요. 이격 조율이, 여러분, 이격 조율 있잖아요. 이격 조율. 이격 조율이 이제 2,500 전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격 조율. 이격 조율이란 게 뭐예요? 예를 들면 강남 아파트가 30억 했던 게 40억 가고 50억 가요. 그 다음에 여의도가 20억 합니다. 근데 강남에 50억, 60억 계속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니까? 한 40억이나 50억 정도 내려가면 나중에 한 45억이나 40억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여의도가 한 20억이면 25억 정도로 올라간다고. 이게 이격주율인 거예요. 각 섹터의 중심에 있는 애들 가운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500대에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냐면 2,500 전후에서는 이격 조율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격 조율. 시간이 별로 없나요, 앵커님?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 진짜 아깝네. 내일도 시간이 네. 있으니까요. 이격 조율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다음 스테이지가 뭐로 가냐면 섹터 내 이격 조율 다음에 섹터 내 1등을 바꿔요. 여러분. 섹터 내 1등을 바꾼다고. 바이오에서 1등을 바꾸고 우주항공 방산에서 1등 기존에 하나 에어로스였잖아요. 이게 1등이 바뀌고 이 다음 단계가 전력에서 1등을 바꾸고 조선에서 1등을 바꾸고 건설 기계에서 1등을 바꾼다고. 이 과정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일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부동산에도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비율을 통해서 시장 이야기 이격 조율이라는 키워드가 좀 강하게 뇌리에 박히는데 내일 이 시간 좀 이어서 들어봤으면 합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